우리 SK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백신을 접종받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몇 사람째 계속 목숨을 잃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50대가 사망을 했고, 경기도 평택시에서 60대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50대, 60대 상관없이 사망자가 나온 것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에서 50대, 부안에서 50대, 또 이렇게 우리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SK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20대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니 20대, 50대, 60대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것이죠. 현재 경상북도 청도에는 같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50대가 쇼크를 일으켜서 중증 반응,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화이자도 같이 접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화이자는 의료진들, 의사들이 맞고 있고, 우리 국민이 접종받는 것은 SK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이게 생소한 것이고, 뭐 아무리 주의를 다해봤자 역시 확실히 이렇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게 백신이죠. 그런데 일전에도 우리 리마연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이거 어떡하냐, 접종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백신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없었지 이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독한 백신은 아닐 거다, 대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의사들이 실력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도 믿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것은 옥스포드에서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이자도 뭐 전문가들,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그런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개발해낸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이게 국민의 생명에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할 거다. 그래서 의사들의 그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접종받으면 될 거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줄줄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망도 이렇게 많은데 처음에는 이 사망이 밝혀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선가 이 사망자 뉴스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알려진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도 정부하고 방역당국에 불만이 많은 것이죠. 왜 진작 제대로 안 밝혔는가, 이게 제때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사망자도 이런데 후유증이 있었던 국민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처음에 후유증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후유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별거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번에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무슨 기저질환이 있었다. 대뜸 백신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백신 편이냐 국민 편이냐. 그렇죠. 그러면 국민이 사망했다 하면은 무조건 이거 큰일 났다. 왜 국민이 사망하면 안 되는데 사망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백신 때문은 아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출발부터 잘못돼 있다. 일부러 그랬거나 말았거나 간에 그 태도를 보면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그랬죠.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백신 접종 안 받겠다 하는 데도 많죠.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백신은 과학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백신은 과학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문재인 민주당이 아무리 국민의 신뢰를 잃고 하는 짓마다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도 부패했어도 이건 과학이니까 과학을 믿어달라. 물론 정부를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물 백신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센 백신인가? 너무 강한 백신인가? 지금 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집약적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남들하고 다른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우리하고 차이점 이게 있다는 것이죠. 1월 20일 문재인 씨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 SK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바이러스 기준이 1cc당 700억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바이얼이라고 하는 한 병이 있죠. 보통 보는 사진에서 보는 그 병은 양이 굉장히 많죠. 이 cc로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매 1cc마다 700억 개가 들어가는데 한국 공장에서 만든 거는 1cc당 1000억 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cc당 300억 개가 많은 겁니다. 바이러스가. 그런데도 SK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바이러스가 너무 초과돼도 문제지만 그 숫자가 미달돼도 안 된다. 그런데 1000억 개, 그 700억 개여야 하는데 1000억 개가 됩니다. 1cc당. 그러면 이게 너무 초과된 게 아닌가? 뭐 일단 지난 우리 리마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선 뉴스부터 보면은 이게 1월 20일 그리고 2월 15일에 영문판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서 이 SK 한국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의료진 35만 4천 명에게 접종하겠다. 그리고 근로자, 내내 그쪽의 근로자 7만 8천 명에게 접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계획이다.
그런데 그 이후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백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는 2월 달 들어서서 아무튼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했답니다. 뭐 2월 3일, 9일, 16일, 17일, 19일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한 모의 훈련을 뭐 속속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2월 18일에 돼서 문재인 씨가 K방역을 들고 나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특수주사기 이야기했죠. LDS 특수주사기. 그거로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이거 같은 한 병을 가지고 여러 명에게 놓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백신을 20% 아끼게 되고 결국 백신 20%를 더 생산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둔다. 이게 이제 진단키트에 이어서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 이거 청와대에 게시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었다. 이런 것이죠. 이제 2월 27일, 26일에 접종 시작했죠. 27일에 중앙일보가 빵 때려줍니다. K주사기의 힘. 이렇게 아주 커다랗게 맨 위에 띄어놨었습니다. 화이자 한 병으로 7명에게 맞추고 아스트라제네카 한 병으로 12명한테까지 맞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백신 접종은 전부 LDS 특수주사기를 쓴다. 질병청이 이번 요 접종에 LDS 주사기 67만 개를 보급했고 정부는 2월 26일에 잔여량까지 쓸 수 있게 접종 기간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전문가를 믿고 접종 받으십시오 하고 권유라기보다 그냥 뭐 정부가 하는 일에 동의를 했던 것이 좀 이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제 이 우리 SK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과학적이다. 어느 정도는 그 검증을 거친 과학적인 백신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남하고 사정이 좀 다르다 한 것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기, 특수주사기를 써서 한 병을 가지고 접종하는 횟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1cc당 300억 개의 바이러스를 더 집어넣어서 그게 다르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1cc당 300억 개면 한 병이 가령 한 65cc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과 세계적인 수준과 다른 부분은 좀 덜 과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리마연에 오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접종 순서가 되면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왈칵 믿고 그냥 따르지도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만일 나와 혹은 내 가족에게 그 접종 순서가 왔다 하면은 먼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 내가 접종받을 만한 그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이걸 진단을 받고 나서 접종을 받으면 한 단계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이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의사들은
왜 갑자기 화이자로 바꿨을까? 이게 또 궁금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